자, 이제 면적 결정 예 볼게요. 그 8페이지에 면적의 결정 방법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는 아까 우리 지금 토지대장에 임야대장이 이제 면적을 등록할 때 이 최소 등록 단위를 이렇게 정수 단위까지 구해서 등록할 것인지 이렇게 75.6 이렇게 소수점 한 단위까지 구해서 등록할 것인지 문제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 지역의 땅이 땅값이 비싼 대도시 땅이냐 시골 땅이냐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도면의 축척에 따라 달라요. 즉 도면의 축척은 7가지 우리 축척이 있거든요. 우리 이제 500분의 1, 600분의 1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 더블 생각하면 좋아요. 500분의 1, 600분의 1인데 자, 500분의 1 더블이 얼마예요? 1000. 600의 더블은 1200. 1200의 더블이 얼마죠? 2400 있고 3000 있고 3000의 더블이 뭐예요? 6000분의 이렇게 7가지 축척만 써요. 이렇게. 여러분 여기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지적도 축척인 것 아닌 것. 1500분의 1과 2000분의 1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500분의 1과 2000분의 1은 없어요. 그리고 요 축척의 요 두 가지 3000하고 6000은 요건 임야도에서만 쓰는 축척이에요. 지적도는 7가지 다 축척 다 쓰고요. 임야도는 이렇게 두 가지만 써요. 요 두 지역 중에서도 즉 우리 땅값이 비싼 이렇게 100단위 지역이 있죠. 분모가. 그죠? 요게 이제 땅값이 비싼 대도시 땅의 축척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분모가 작은 거. 이것 지역은 땅값이 비싼 대도시 땅의 축척이기 때문에 소수점 한 단위까지 등록시켜요. 근데 이쪽은 이제 1000분 이상 1000단위죠. 그죠? 이쪽은 정수 단위까지만 구해서 등록시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세종 신도시처럼 우리 경계점이 이 좌표로 등록한 이 신도시 땅들은 비싼 땅들이죠. 그래서 이 땅들은 이제 소수점 한 단위까지 이렇게 등록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끝수 처리가 나오거든요. 이 끝수 처리라는 것이 뭐냐면 자, 뒤에 쭉 측량할 때 끝을 어떻게 올리고 내리고 그럴 것이냐 이거예요. 일반 산수는 4, 4, 5에서 4 다음에 5면 이렇게 올려버리죠. 그죠? 근데 이제 수학에서는 그러는데 이게 면적 산출할 때는 4, 4, 5면 면적이 늘어나요. 그래서 5, 4, 5 한다 그러는데 이건 알 필요가 없고, 제가 쓰는 것도 알 필요 없고 구하는 공식만 알면 되거든요. 구하고자 하는 다음 숫자를 봐요. 다음 숫자가 자, 5 미만이면 다음 자를 버립니다. 근데 구하고자 하는 다음 자가 5를 초과하면 다음 자를 올립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에요. 세 번째가 문제인데 구하고자 하는 다음 자가 5 미만도 아니고 초과도 아니고 5인 경우에 5인 경우. 이 5인 경우에 이때 이제 앞 숫자를 봐요. 구하는 숫자를 보거든요. 그래서 앞 숫자인 요 구하는 숫자가 0이나 짝수면 다음 숫자를 뭐 하냐면 버립니다. 근데 그 구하는 숫자가 홀수면 다음 숫자를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다음 숫자를 좀 올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나중에 요 홀수는 여러분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은데 홀의 비는 불상해서 더해졌다 이렇게. 옛날에 짝수 만들었다 그랬더니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홀수는 불쌍해서 홀의 비는 불쌍해서 뭐 해줬다? 더해줬다. 그게 아마 암기상 18번인가 이렇게 거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건 이따 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요 산출하는 게 지금 우리 교재에 79쪽에 나와 있는데 요 교재보다는 요 보는 게 여러분 이거 다 가지고 있나요? 그 강의 노트? 네, 강의 노트 봐주는 게 좀 훨씬 더 여러분한테 편할 것 같아서 거기 강의 노트 부분에 아마 17페이지, 18페이지 있을 것 같아요. 18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왼쪽에 여러분 18페이지에 1000분에서부터 쭉 6000분에까지 나와 있죠. 그죠? 측량 내원 면적, 등록 면적 있죠. 자, 우선 측량 나온 면적이 여기서 123.1필지가 4죠. 맞아요? 좌측이 제일. 예, 그 다음에 123.6.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3.5. 네 번째는 120.5. 다섯 번째는 4.5.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125. 이렇게 써 있나요? 예. 자, 우선 여보세요. 요 지역은 지금 1000단위 지역이죠. 그죠? 요 지역은 어디까지 구했어요? 정수 단위, 소유점 한 단위? 정수. 여기까지 구해서 토지당의 고가가 등록시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그죠? 정수 단위까지. 그 다음 숫자를 보는 거죠. 다음 숫자가 5 미만이죠. 그죠? 5 미만이니까 어떻게 해요? 버려요. 그럼 123 이렇게 세겠죠. 그죠? 다음 숫자가 5를 초과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올려요. 그러면 124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다음 자가 5 미만도 아니고 초가 돼 5이죠. 5. 그때 앞숫자를 보는 거예요. 5일 때 앞숫자를. 앞숫자가 홀수면 어떻게 소렙이니까? 더해줬지. 0이나 짝수면 어떻게 했죠? 버렸죠. 그죠? 버려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좀 주의할 것이 아까 5를 초과하면 무조건 올렸죠. 그죠? 근데 5인 경우는 앞숫자를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5, 2가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 5, 2가 5를 초과한 경우냐 5인 경우냐 그게 그거거든요. 5를 뭐 할까요? 초과하는 경우냐. 그럼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올려야 되는 게 무조건 앞숫자 보지 않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올리니까 얼마예요? 1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이 너무 작아가지고요. 이렇게 1제곱미터 미만, 뭐 0.7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그때는 최소 등록자는 얼마로? 1제곱미터를 이렇게 토지당에다가 올려놓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세요. 그 500분의 1과 600분의 1과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은 소수점 한 단위까지만 구한다는 공식만 다르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한 필지가 123.3이 나와 있죠. 맞아요? 두 번째는 123.37, 세 번째는 123.55, 네 번째는 123.05, 다섯 번째는 123.65, 여섯 번째는 123.653 이렇게 써 있나요? 네, 이렇게 보세요. 이 지역은 어디까지 구했어요? 정수 단위까지 구했어요? 소수점 한 단위? 소수점 한 단위까지 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구하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 숫자를 보는 거죠. 그죠? 다음 숫자가 5 미만이면 뭐예요? 버려요. 그러면 123.3. 5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죠? 올려요. 그럼 얼마예요? 123.4. 맞죠? 근데 5이죠. 5. 그때 앞숫자를 보는 거잖아요. 홀수니까 어떻게 되죠? 올려요. 그럼 123.6. 0이나 짝수니까 버리고. 근데 5, 3이죠. 그죠? 이거 5인 경우에 5를 아까 초과하는 거라고 했어요? 초과. 그럼 어떻게 하죠? 무조건? 올려요. 앞숫자 보지 않고. 이거 6이나 똑같은, 7이나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럼 얼마예요? 123.7이에요. 예, 이 지역을 산출했더니 한 필지가 0.1 미만일 수 있죠. 그죠? 뭐 0.06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럼 최소 등록자는 얼마로? 0.1로. 자, 요것만 알으면 돼요. 그래서 요 문제만 풀으면 되거든요. 그 뒤에 잠깐 가볼까요? 문제 있어요? D페이지 문제. 80페이지 문제. 80페이지 있죠? 거기 1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도 오고 1번. 자, 축척이 600분의 1이라고 돼 있어요. 예. 신규 등록할 토지의 면적을 측정했더니 325.51 나와 있죠? 토지당에 등록할 면적 얼마예요? 자, 여러분 325.51이죠. 그죠? 600분의 1 지역이니까 어디까지 구해요? 여기까지 구하는 지역이에요. 아, 소유점 한 단위까지. 여기까지 구하죠. 그죠? 다음 숫자가 뭐죠? 5일이죠. 5일. 그럼 5를 뭐 하는 거죠? 초과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올려야 되겠지. 그럼 얼마예요? 325.6. 여기 정답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2번 문제. 자, 경이라는 측량 방법에서 지적 확정 측량하는 시행적 써 있어요? 아까 경이라는 측량기계 쓰면 좌표로 나온다고 했죠? 그 옆에다 그냥 경계점 좌표 지역 이렇게 써놓으세요. 경계점 좌표 지역. 경계점 좌표 지역. 좌표 시행지역. 자, 그럼 이게 세종 신도시 땅이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러면 면적이 730.45 나왔나요? 그럼 토지양에 등록할 면적이 얼마냐 물어봤죠? 여기는 어디까지 구했죠?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은 소유점? 한산이까지 구하는 거죠? 그럼 4까지 구하는 지역이죠. 그죠? 근데 다음 숫자가 뭐죠? 5죠. 그럼 무슨 숫자? 앞숫자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앞숫자가 짝수니까 어떻게 해? 버려요. 그거 얼마야? 730.4.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한테 어렵진 않죠. 그죠? 우선 여기 잠깐 볼게요. 이 지역이요. 요거 보세요. 1200분의 1 지역이다. 자, 몇 분의 지역이다 하고요? 1200분의 1 지역인데 면적이 있더니 376.5가 나왔죠. 그죠? 토지양에 등록할 면적은 얼마인가? 377? 376이 되지. 네, 여기는 어디까지 구해죠? 정수단위까지 구하죠.
다음 숫자가 뭐예요? 5. 그럼 무슨 숫자 보여야 돼? 앞숫자가 짝수니까 뭐죠? 버려요. 그 얼마? 376 이렇게 되는 거지. 어렵진 않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오늘 금방 나눠준 문제 있나요? 거기 이렇게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이게 27회 문제거든요. 12번 문제 있죠? 예, 12번 문제 보세요. 자,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한 지역에서 등록한 한 필지의 면적을 측정해서 위에서 측정 위한 계산값이 1029.51 제곱미터라고 써 있죠. 그럼 토지량에 등록할 면적이 오른 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얼마일까요? 1029.6이 되겠지. 551인데 5까지 구하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51이 다음 숫자가 51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 올려야 되지. 그럼 얼마야? 1029.6이 되겠죠. 이해하겠어요? 네. 자, 우선 여기서 여러분 먼저 구할 것이 요 지역이 600분의 경계점 좌표면부지 1200분의 지역은 문제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래야 우리가 저 소유점 한 단위까지 구하는지 정수 단위까지 구하는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이거 주의하실 거예요. 뭐죠? 첫 번째 무조건 앞숫자 보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보는 게 5 미만인지 5를 초과한지 먼저 보는 거야. 5 미만인지 5 초과하는 건지 먼저 보는 거야. 5 미만이면 뭐 했고? 버렸고. 5를 초과하면 뭐 했고? 올렸고. 근데 5 미만도 아니고 초과도 아니고 5일 때 뭐일 때? 5일 때. 그때 앞숫자를 보는 거야. 지금 이해하겠죠? 예, 그러면 앞숫자가 0이나 짝수면 뭐하고? 버리고. 홀수는 홀업이니까 뭐하고? 올리고 더해주고.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5, 3, 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5인 경우에 5를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경우에 나오겠지. 이들 앞숫자 볼 필요가? 없어. 무조건 올려야 되지 이거는. 이건 6고고 7고고 같은 거라니까. 지금 이해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뭐 문제 여러분 뭐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뭐 배우냐? 네 가지 배운 거예요. 지번, 지모, 경계, 면적. 예, 여기 이제 4장이고. 자, 3장 가볼게요. 이제 3장은 자, 요게 결정되면 자, 이 정보가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토지에 자, 우리 지금 지적법은 여기 토지에 표시사항과 요 소유자 관계를 이제 배우는데 자, 요 표시사항 6가지 있었잖아요. 아까 소, 지, 모, 경, 좌, 면 있었고요. 자, 여기 결정되면 이 정보가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국가가 이 정보를 공적으로 담아준 장부가 뭐였어요? 지적 공부. 토지에 대한 호적 부적. 여기 이제 3장에서 이제 지적 공부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우리 지적 공부 종류가 7가지 있었죠. 우리 암기상 2번 있었잖아요. 어떻게 암기했어요? 토, 임, 공, 대, 좌, 지, 임 이렇게 암기했죠. 예, 토지 대장이 있고요. 임야 대장이 있고요. 자, 공유지, 연명부라는 게 있고요. 대지권, 네, 등록부라는 장부가 있고요. 자, 경계점이 좌표로 되어 있는 경계점, 요 좌표 등록부. 요거 하고요. 아까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아까 지상에 어디에 말뚝이 설치되는지. 그게 뭐죠? 지상 경계점 등록부. 그건 다른 거예요. 그죠? 지상에 어디 말뚝이 아까 사진 있었잖아요. 사진. 그거하고 요 경계점이 좌표로 되는 거 달라요. 네, 그다음에 지적도와 무슨 도 있죠? 임야도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옛날에 요 4가지를 요 토지의 표시상을 글자화시켜서 등록시켰다고 해서 대장이라 하고 요 2가지를 그림에서 등록했다고 해서 도면이고 중간적 성격이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도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대장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요 내용들이 지금 이 지적 공부에 적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모든 지적 공부 이게 적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느 지적 공부에 이렇게 적혀 있고 적혀 있지 않아서 그 등록 사항들을 우리한테 물어봐요. 시험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지금 요 강의 노트는 아마 저 뒤쪽에 보고 우리 요거 지난 첫 시간에 나눠줬던 요 한 장짜리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2장짜리. 요 핵심 등록 사항이 가지고 요거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가지고 계신가요? 예, 요거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이따가 가져야 돼. 우선 보시고. 예, 그 책에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강의 노트 있으신 분들은 24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여기 24페이지. 24페이지에. 그 똑같은 내용이에요. 맞죠? 예, 그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예, 거기 있고 강의 노트는 24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적 공부에는 우선 어느 지적 공부에는 뭐가 등록되는데 우선 등록 사항이 이렇게 잠깐 쳐보세요. 5가지예요. 5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토지대항과 임야대항은 같아요. 등록 사항이. 그리고 대개 이제 공유지와 대지권 등록은 비슷해요. 그리고 요 지적도와 임야도는 또 등록 사항이 같아요.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은 거기 그 지적 공부에 있는 거고 X나 아무것도 안 쳐 있는 것은 그 지적 공부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몇 가지만 잠깐 볼게요. 제가 우선 모든 지적 공부에 있는 게 있죠. 뭐와 뭐는 다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소지 지번이죠. 우리 지번이 이름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자, 소지 지번을 빼버리면 그 땅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지지와 그 땅에 어디에 속해 있고 번호가 몇 번인지는 모든 지적 공부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러면 소지 지번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있으니까. 어디에 있다 이걸 알 필요가 없잖아요. 다만 시험에 모든 지적 공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된 사항이 뭐냐 이렇게 찾으면 뭘 찾으면 돼? 소재와 지번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지번 오른쪽에 혹시 고유번호라고 써 있나요? 고유번호가 나와 있어요? 네, 거기 아까 24페이지인가 언제? 거기 한 장짜리도 있고. 쭉 오다 보면 고유번호 있죠? 24페이지는. 그죠? 고유번호는요. 잠깐 우리 책을 한번 먼저 볼게요. 그 기본서에 83페이지에 고유번호가 있거든요. 고유번호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되는 토지의 주민등록번호예요. 우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몇 자리죠? 13자리죠. 그죠? 근데 우리 토지는 19자리예요. 19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요. 제일 왼쪽에 10자리가 나오죠? 요 10자리가 제일 위에 왼쪽에 10자리가 그 땅의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자리예요. 뭐 이 밑에 끝까지 알 필요 없어요. 이 두 자리는 뭐 10 이렇게 된 서울, 뭐 13 경기도 이렇게 있거든요. 우편 변호자람. 세 자리는 시군구, 세 자리는 읍면동, 마지막에 두 자리는 리인데 그걸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행정구역이고. 여러분, 사람은 남자, 여자 구별 기준이 주민등록번호 7번째 자리에 구별되죠. 1이냐, 2냐, 3이냐, 4냐, 그죠? 근데 토지는 11번째 자리가 대장을 구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11번째 자리가 1로 되어 있는 땅은 토지 대장에 있는 땅은 11번째 자리가 1로 되어 있고요. 임야 대장에 있는 땅들은 11번째 숫자가 2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8자리 남아있죠. 그죠? 이 8자리가 그 땅의 지번을 구성하는 자리예요. 우리 지번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본번하고 부번.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4자리가 본번을 구성하는 자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4자리가 그 땅의 부번을 구성하는 자리예요. 거기 지금 83페이지에 보면 고유번호 11번째 숫자가 1로 되어 있죠. 그리고 토지대항인 땅이고 0365-007이 써 있어요. 그럼 토지대항에 있는 그 어느 지역에 365에 72번지의 토지가 주민등록번호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유번호는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선 이 지적공부 중에서 고유번호는 다 있는데 하나에 없어요. 도면에 없어요. 어디에 없다고요? 도면에. 왜냐면 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도면에 지적도에 한 필지를 이렇게 축소해서 올려놨죠. 그죠? 거기에 여러분 지목을 쓸 때 정식 명칭 썼어요? 한 글자 썼어요? 한 글자 썼어요. 어떤 지역은 보면요. 축척이 뭐 6,000분의 1 지역은 60m에 1cm 줄인 거죠. 그죠? 이게 한 글자 여기 두 가지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7대 이렇게. 지번하고 지목은 들어가야 되죠. 그죠? 맞죠? 근데 지번 지목도 다 못 써가지고 기역 이렇게 하나만 써 있고 16잡 이렇게 써 있어요. 기역 입자 밑에 하단에. 그럼 이 토지는 몇 번지고? 16번지고 지목이 뭐예요? 잡종지다. 쓰지 못해가지고. 그런 지역이 많아요. 이렇게 써 있는 게 밑으로. 그럼 여기에 지금 19자리 고유번호 써놓을 수가 없어요. 각 필지마다 여기 어디 고유번호 어떻게 써놨지? 지목도 지금 못 써서 이렇게 한 글자 써놨는데 정식 명칭도 못 써가지고 석자 넉사 못 써가지고. 그래서 고유번호는 다 있어요. 근데 어디에는 고유번호가 지금 없는 거죠? 도면에.
그래서 우리가 고수업 좋아하시는 분이 고돌이 없다 이렇게 암기시켜요. 뭐 없다? 고돌이 없다.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없다 해서 고돌이 없다. 우선 그렇게 해놓고 제가요 그 토지대장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잠깐 가보세요. 우선 책 보세요. 자, 우리 교재에 82페이지에 83페이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알 필요도 없어요. 안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럼 그 밑에 가로 3번에 등록사항 써 있나요? 네. 자, 83페이지 보는 거죠? 우선 고유번호라고 써 있죠. 그죠? 자, 1번 보세요. 각 필지를 서로 연결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필지마다 개별적으로 붙이는 번호로서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10자리와 지적공부 종류를 표시하는 한 자리 숫자와 지번을 표시하는 8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오른쪽에 참고 보세요. 참고 있어요? 어디에는 고유번호가 없다고요?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없고 그 밑에 기출 보세요. 기출 찾았어요? 자,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과 지번과 지목을 코드화해서 전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맞아요? 틀렸지? 왜 틀렸죠? 요거 제가 안 했네. 제가 요거, 그거 안 해서 모르구나. 여러분한테.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이거예요. 이 고유번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고유번호 가지고 행정구역 알 수 있죠? 어디 땅인지 알 수 있잖아. 어느 대장이 있는지 알 수 있죠? 지번도 알 수 있죠? 근데 고유번호 가지고 땅의 대표 선수는 뭐를 모르냐면 지목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고유번호는 여러분 주민등록번호고 고유번호는 여러분 주민등록번호고 여러분 지목은 여러분 직업이거든. 지목 아까 몇 가지 있어요? 28가지 있었잖아요. 여러분 주민등록번호하고 제 직업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고유번호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고유번호는 어디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고 도면. 지적공부 중에 도면에 없고 또 고유번호 가지고 뭐는 알 수 없다. 그렇죠. 땅의 그 지목이 뭔지는 알 수가 없다. 지번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기출에 그 지목 등이 코드화되어 있다 해서 그게 틀린 거예요. 지목은 적혀 있지 않은데 자 그러고 나서 지금 등록사항 잠깐 가볼게요. 지금 토지대장의 거기 등록사항에 동그라미 2번 3번 볼게요.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있다고 그랬죠? 예? 큰 목차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참고 보세요. 참고.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의 공통적 등록사항 이렇게 써 있잖아. 자, 그리고 이거 지금 아까 4번에 지목 기억나시나요? 정식 명칭으로 있었어요. 토지대장에 한 글자 써져 있어요. 정식 명칭 있었잖아. 학교 용지면 쓸 공간이 커서. 그래서 코드 번호와 정식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 보시고 그 뒷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우선 축척이 나와 있고 아까 면적이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8번째 토지에 무슨 사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동사유. 9번째 세금을 거둬가면 소유자의 성명, 주소 이런 게 써 있죠. 그죠? 10번 안 봐도 되고 11번째 잠깐 볼게요. 자, 우리 소유자가 있으면 꼭 소유자의 변동된 날짜가 같이 있어요. 소유자가 있고. 자, 그 다음에 12번째는 토지의 등급과 기준 수확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12개가 지금 적혀 있는 것이 뭐냐면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토지대장에 등록된 사항에 그림이 나와 있죠. 그죠? 네, 자, 그러면 그림을 잠깐 잡을게요. 자, 보세요. 우선 이 토지대장에 등록될 때 그리고 참 문자가 원장이 왔다는데 우리 서울 껴가지고 하루 쉰다 뭐요. 설이 설 연휴라 20 며칠? 7일날? 그래가지고 한 30분씩만 좀 연장해서 해달라고 맞죠? 그날 나와서 강의하는 것보다 강의 듣는 것보다 하루 이렇게 좀 쉬고 해서 그래서 조금씩 할게요. 더 연장해서 오늘부터 조금씩만 무슨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볼게요. 우선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게 한 11가지 정도 12가지 등록되어 있죠. 그죠? 그거 하나씩 볼 거예요. 자, 제일 왼쪽에 뭐가 있어요? 좌측 상단에 고유번호가 있나요? 네, 아까 우리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었죠. 그죠? 네, 고유번호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죠? 소재지와 지번 있죠. 여러분 잠깐 볼게요. 우리 교재를 조금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소재지와 이렇게 지번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이렇게 니은자입니다. 우리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할 때 이게 지금 고유번호하고 소재 지번하고 니은자 있죠. 무슨 자? 니은자 있었죠. 그죠? 자, 요거는요 도면에만 요 표현 요 글자가 없고 나머지는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공익연명부에도 저 니은자 있다 없다? 있다. 대지권 등록부에도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있다. 고유번호하고 소재 지번. 맞아요? 도면에만 여기 없기 때문에 이 니자가 없는 거죠. 소재 지번 다 있는데. 자,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지목 있죠. 지목은 아까 부호로 있었어요. 정식 명칭. 정식 명칭. 학교용지면 학교용지 이렇게 다 써 있죠. 그죠? 자, 오른쪽에 여러분 면적 나와 있죠. 맞아요? 지목 오른쪽에 면적이 평일세예요. 제곱미터. 제곱미터.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 면적이 소수점 한 단위까지인지 정수 단위까지인지는 도면의 뭐에 따라 달라지죠? 축척. 그럼 위에 축척이 있나요? 없나요? 그 축척이 있죠. 위에. 맞죠? 네, 축척이 500분의 1인지 1200분의 1인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구하는 이제 소수점 한 단위까지인지 나와 있고요. 이렇게 축척이 위에 있고요. 자, 이제 면적 오른쪽에 여러분. 토지에 그냥 무슨 사유 써 있어요? 그 옆에다가 여러분 8번 보세요. 8번에. 그게 무슨 사유라고 되어 있죠? 토지의 이동 사유예요. 그게. 무슨 사유라고요? 토지 이동 사유거든요. 여기 이제 중간에 이렇게 보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걸 이쪽으로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금 지목이 있고, 자, 면적이 적혀 있고, 예, 토지, 요 이동 사유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럼 요 토지가 지목이 제일 먼저 전했어요. 바닷가 매립해서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렇게 써 있으면 여기 제일 먼저 우리 생기는 게 무슨 등록이죠? 신규 등록. 그래서 몇 년도 이렇게 신규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써요. 그렇다가 요 토지가 여러분 합병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합병이 이루어지면 면적이 늘어나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중간에 이제 합병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다가 이 땅에 여러분 지목이 바뀔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전에다가 집 지으면 대주로 바뀌죠, 그죠? 아까 우리 지목이 바뀌더라도 측량하지 않잖아요, 그죠? 면적은 똑같아요. 그러나서 이제 지목 변경 이렇게 써 있고요. 그다음에 이 땅이 분할해서 빠져나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대지했었고 400 저것도 이렇게 줄여들었죠, 그죠? 그럼 여기 땅이 이제 언제 분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여기 지금 아까 무슨 사유라고 해요? 토지? 그래, 이동 사유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이동 사유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여러분 소유자 나와 있어요? 네. 자, 우리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부 나와 있는데 잠깐 접을게요. 국가가 이 지적공부인 토지 대항을 갖는 목적이 뭘 걷기 위해서 가졌자고 그랬죠? 세금. 그럼 여러분 소유자 바뀔 수도 있나요, 없나요? 그럼 바뀐 사람한테 재산세 거둬야 될까요, 그죠? 그럼 꼭 소유자가 있는 지적공부는 소유자의 그 왼쪽에 보면 변동일자 같이 있어요. 무슨 일자 같이 있다고? 그래요.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의 변동일자가 나와 있고요. 자,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밑에 하단에 보세요. 자, 하단에, 좌측 하단에 토지 등급이라고 써 있나요? 예, 이 토지 등급이 토지 수확량에 의해서 옛날에 상등급이냐 중등급이냐 하등급이냐 적혀 있는데 이게 95년도 이후로 사라져요. 적혀만 있지 이제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러고 나서 대타로 그가 세금을 거기서 마지막에 보시면 개별 공시지가 써 있죠. 무슨 지가라고요? 그래요. 개별 공시지가가 2002년부터 적어놓고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가요. 자, 다시 볼게요. 우리 지금 토지대항에 접으세요. 국가가 이 토지대항을 만든 목적이 뭘 걷기 위해서? 세금. 그럼 개별 공시지가로 세금을 걷어가죠, 그죠? 그럼 세금은 지목과 관련이 있죠. 맞죠? 그 땅의 면적과 관련이 있겠죠. 평수와, 그죠? 소유자한테 누구한테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적혀 있는 게 뭐예요? 토지 대장에.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 토지 대장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죠, 그죠? 근데 이 토지 대장하고 아까 우리 임야 대장은 등록된 사항이 여러분 똑같아요. 집안 앞에 이렇게 산자만 붙은 거 틀리고 나머지는 똑같아. 자, 근데 이 지적 공부에만 있는 걸 기억하는 게 좋아요.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있는 거. 그러면 다른 지적 공부에는 있다, 없다? 없다. 토지 대장과 어디에만 있으니까? 임야 대장. 그걸 기억하는 게 좋아요. 거기 지금 뭐가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있냐면 여러분 그 우리 암기상 25번 있고 위에 오른쪽에 나눠준 자료에 고유한 등록사항이라고 우측에 제일 우측에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우측에 제일 우측에 상단에 그 우측에 있는 그 5가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면 이 지적 공부 다 맞춰요. 거기 보시면 고유한 등록사항 있어요? 거기 무슨 면 포천 막걸리가 유명한 게 포천 이동이죠, 그죠? 그래서 무슨 면 개 이렇게 써 있나요? 이동면 개 이렇게 써 있어요? 이동이 뭐죠? 토지의 무슨 사유? 아까 이동 사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이 언제 일어난? 이거는 토지 대항에만 있어요. 면이 뭐예요? 면적. 개는? 개로. 예, 이거는 다른 데 없고 어느 대장에만 있다? 토지 대항과 임야 대장에만 있다. 그 얘기죠, 그죠?
여러분 알성 문제 있나요? 이 알성 문제 17번 문제 잠깐 가볼게요. 암기사항은 25번에 있고 이동면계 17번 문제 있어요? 문제 17번 문제 찾았어요? 네, 그 17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갑이 매도 의뢰 대상 토지에 대해서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면적을 모두 매수인 을한테 설명할 때 적합한 지적 공보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정답이 뭘까요? 면적이 있는 지적 공보가 뭐냐 그 얘기잖아요. 무슨 대장이에요? 그래요. 토지대장. 여기 지금 22회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22회 기출이죠. 그죠? 근데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게 17-1번 보세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무슨 사유? 이동 사유가 있는 지적공 뭐냐? 26회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아까 토지의 이동 사유가 있는 게 뭐였어요? 토지장이에요. 그럼 오란테 여러분 그렇게 나올 수 있죠. 자,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있는 지적공부가 뭐냐 이렇게. 그럼 뭘 찾아야 돼? 토지장 찾아야 돼요. 다른 데는 없으니까. 그래서 무슨 면계? 그래요. 이동면계. 그러면 토지장은 끝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우리 개별 공시지가와 관련돼 있으니까 지목이나 면적 소유자가 있고, 그죠? 그리고 요 이동면계는 요 토지대장에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85쪽 두 번 보세요. 자, 두 번째 이제 공유지 연명부라고 써 있죠? 네. 자, 공유지가 뭐냐요? 공유지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잖아요. 자, 이 보세요. 요 토지가. 자, 보세요. 한 필지가. 자, 갑이 혼자 가지고 있고, 않지 않고, 여러분, 7명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럼 아까 우리 토지대장에, 여러분, 여기 소유자 성명, 주소 이런 거 변동날짜 썼잖아요. 그럼 7명 다 쓰면 복잡해요? 복잡해지 않아요? 복잡해져요. 한 장씩 돼 있는데. 그래서 토지대장에는 한 사람만 써놔요. 갑 외 7인, 이렇게. 그러면 토지대장만 봐가지고 왜 7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고,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분 비율이 얼마인지를 알아야만이 국가가 그 사람들한테 재산세를 거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고, 자, 소유권 지분이 얼마인지를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장부를 뭐라 한다고요? 공유지 연명부라고 그래요.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 이름입니다. 그럼 이 공유지 연명부에는 어떤 내용이 등록되고 등록되지 않는지 그게 이제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지금 공유지 연명부에 여러분 80D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86페이지. 자, 공유지 연명부 그림 나와 있죠. 한 7가지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6가지 정도. 자, 보세요. 공유지 연명부 이렇게 써 있고, 자, 고유번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재 지번 있었어요, 없었어요? 소재 지번 있죠. 자, 저 보세요. 여기 지금 니은자죠. 무슨 자? 아까 니은자 있었잖아요. 니은자. 아까 니은자는 도면에만 요 모습 없고 다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잠깐 접을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 공유지 연명부에는 소유자 7명 성명 나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아, 소유자 나와 있어야 되지. 이거 적으려고 만든 장부인데. 그럼 소유자들의 성명이 나와 있어요? 그럼 아까 소유자 있으면 꼭 소유자 무슨 날짜는 같이 있다고 그랬죠? 변동 날짜. 변동 날짜가 있고. 자, 이제 국가가 궁금한 게 땅의 소유자들의 땅이 뭐죠? 소유권의 지분이지, 지분. 지분은 얼마씩 가지고 있느냐 알아야지 7명이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소유권의 지분. 요거 6가지. 요게 기록되는 게 뭐예요? 공유지 연명. 그러면요, 이 공유지 연명부에는 저 보세요. 이 토지대장에 나와 있는 요 좌측 요 내용들은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토지대장에 있는 요 좌측에 있는 것은 공유지 연명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면 여기 고유번호 니은자에다가, 그죠? 소유자 7명 있겠지. 그 다음에 소유권 지분. 여기 적혀 있는 게 뭐예요? 공유지 연명부예요. 자, 그러면 자, 기억하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아까 소재 지분은 다 있었죠. 이건 기억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고유번호 있나요, 없나요? 소유자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 가지만 알면 되겠지. 공유지연명부는 이 세 가지만 있으니까 소재 지번이다가 그 요 암기사항 26번 해가지고 우측에 요 고유한 등록사항에 고소한 지분이라고 써 있지. 뭐한 지분? 그래요. 고소한 지분. 여기에 적혀 있는 게 뭐예요? 공유지 연명부예요. 그리고 공유지 연명부는 고소한 지분만 알면 끝나는 거야. 토지양에는 이동면 개고 하나 기억하고. 자, 이제 하나 더 보죠. 오른쪽에 87쪽에 무슨 등록부 써 있나요? 자, 대지권 등록부라고 우리 써 있죠, 그죠? 대지권 등록부 이런 거죠. 저 보세요. 자, 나중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요. 여기 15번지 토지 위에다가 아파트가 세워지네. 우리 아파트가 70년도부터 아파트가 만들어지죠. 그 전까지는 아파트가 없다가. 그럼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가 이게 뭐라고 하냐면 대지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권이라고요? 대지권. 근데 아파트는 한 필지거든요. 가동, 나동 대 한 필지 있어요. 왜냐면 대지권이 여러 필지면 산정하는데 복잡해지거든. 근데 지금 건물 주인들은 여러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501호 주인이 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분 비율을 쪼개서 가지고 있어요. 지분 쪼개서 가지고. 이걸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해서 몇백 분의 몇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 토지마다 501호 주인이 이 땅에 대한 지분 관계를 얼마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만이 국가가 아파트 이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거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파트 사시죠? 세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사람도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죠? 그럼 그 구청에서 이 대지권 비율 가지고 세금을 걷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아파트가 세워진 토지마다 500이 주인 누구, 이 아파트가 뭐고, 대지권 비율이 얼마인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장부를 뭐라고 그래? 대지권 등록부에. 그 시험에는 대지권 등록부에는 뭐가 등록되는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대지권 등록부에 한 10가지 정도 등록된다고 그렇게 문제 나와 있죠, 그죠? 박스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자, 근데 이거 다 알 필요 없어요. 자, 요거 말하면 돼요. 우선 어렵지 않아요. 지금 대지권 등록부도 공유지인가요, 아닌가요? 공유지지. 한 필지를 아파트 건물 주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죠. 그럼 아까 공유지 연명부에 있는 게 뭐한 지분이죠? 고소한. 그럼 고소한 지분은 다 있을까, 없을까? 고소한 지분은 당연히 있겠지. 그럼 보세요. 지금 그림 밑에 대지권 등록부 있어요? 니은자 있죠, 니은자. 고유번에 있고 소지지 있고 오른쪽에 지분 있죠. 그 밑에 소유자들 나와 있죠. 왼쪽에 소유권, 지분, 뭐 변동 날짜 이런 거 써 있죠, 그죠? 그럼 지금 고소한 지분이잖아요. 뭐한 지분? 고소한 지분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저 보세요. 아파트 땅이니까 이 대지권 등록부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우측 상단에 있어요. 세 가지가. 그게 보면 제 위에 여러분 혹시 그 건물의 명칭이 이렇게 써 있나요? 이 아파트 명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레미안인지 아너스빌인지 이 건물의 명칭이 적혀 있어요. 레미안이면 레미안 아파트 몇 동 이렇게 적혀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호수 있죠, 그죠? 501호인지 201호인지, 그죠? 그걸 그 위에 보면 전유 건물이라고 그래요. 무슨 건물? 전유 건물이 표시되어 있어요. 501호 건지 502호 건지. 자, 그리고 국가가 궁금한 게 뭐예요? 501호 주인이 갖는 땅이 뭐죠? 대지권의 비율. 그래서 왼쪽에 대지권 비율이 있어요? 네, 대지권의 비율. 그래서 이 공유지 연명부에다가 이 세 가지가 더 추가된 게 뭐냐면 대지권 등록부예요. 고소한 지분에다가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는 다른 데 없고 이 건물에 관련된 것들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어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뭐 다 암기사항에 27번이도 28번이 있을 텐데 여기 보세요. 요게 지금 세 가지 있죠. 대지권 등록부에 있는 고유한 등록상에서 뭐한 대비 이렇게 써 있나요? 건전한 대비 이렇게 써 있나요? 건이 뭐라고 되어 있죠? 건물의 명칭. 전은 전유 건물의 표시. 대비는 대지권의 비율. 예. 근데 이 고소한 지분에다가 이 건전한 대비 요게 적혀 있는 게 뭐예요? 대지권 등록부.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역시 대지권 등록부도 왼쪽에 있는 것은 하나도 토지양 있는 거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거 이제 토지양과 임야되지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 아까 토지양 임야되기 무슨 면계? 이동면계. 자, 공유지 연명부에 있는 거 뭐한 지분? 고소한 지분. 자, 대지권 등록부에 있는 고소한 지분에다가 뭐한 대비? 그렇지. 건전한 대비. 이렇게 적게 건물에 관련된 아파트 건물에 관련된 내용들 이해해가면서 하면 좋죠, 그죠? 공유지 연명부는 지분이 있겠고
우리 토지대항은 세금 걷기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런 다음에 넘기셔서 보세요. 자, 88페이지에. 자, 무슨도 이렇게 써 있죠? 지적도와 임야도 이렇게 써 있죠? 자, 우리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써 있는데, 우선, 자, 지적도는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토지대항에는 이 땅에 면적은 나와 있죠. 맞죠? 토지대항만 봐가지고 이 땅이 생긴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대항에 있는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림에서 축소해서 올려놓은 도면을 무슨 도라고 그래요? 지적도라고. 뭐 개념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임야대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임야대장도 면적은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임야대장만 봐가지고 그 땅이 생긴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야대장인 땅이 어떻게 생긴지 그림에서 축소해서 올려놓은 지도를 무슨 도? 임야도. 한 세트라겠죠? 토지대장에 있는 땅의 그림은 반드시 어디에 있고? 지적도. 임야대장의 땅의 그림은 어디? 임야도. 거기 지금 우리 개념적으로 나오는데 개념은 볼 필요도 없고요. 거기 여러분 거기 88페이지에 아까 우리 지적도 축척 기억나시죠? 500분의 600분의라고 더블 해서 7가지 있었잖아요. 500의 더블 얼마? 1000. 600의 더블 1200. 1200의 더블 2400. 3000 있고 6000 있었죠. 그죠? 요 7가지 있죠. 거기 1500분의 2000분의 1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 있다고 시험에 나온 거예요. 1500분의 2000분의 1 있다고 또. 작년 재작년 문제예요. 자, 근데 임야들은 아까 축척이 2가지 뿐이라고 했죠. 3000하고 6000. 다른 축척은 없어요. 자, 그 3번을 지금 안 봐도 되고. 자, 근데 오른쪽에 요 등록상에 가지고 지금 한 10가지 정도가 지금 우측까지 있죠. 그죠?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지혜 여러분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제가 큰 목차만. 소지 지번이 있다고 돼 있죠. 지목은 부호로 돼 있다고 돼 있죠. 그죠? 경계선이 있다고 돼 있고 지적도면에 색인도 있다고 써 있죠. 오른쪽에 도면에 제목이 있고 축척 있다고 써 있죠. 자, 도각선이 있다고 써 있죠. 그죠? 8번째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에 거리 있다고 써 있고 9번째, 10번째를 그냥 한 묶음으로 해서 자, 삼각점과 그 측량 기준점의 위치 10번째 보시면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가 있다고 써 있죠. 그죠? 요 10가지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지적도와 임야도예요. 그러면 거기 지금 지적도가 있는데 요 지적도보다 그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적도가 더 명확하거든요. 그 지적도 써 있어요? 네, 다음 자. 요 지적도에는 저 보세요. 지금 도면 한 장의 크기가 지금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죠? 맞아요? 네, 요게 지금 도각선이라고 그래요. 무슨 선? 도각선. 예, 도면의 한 장의 크기를 도각선인데 이 도면은 법으로 지금 지적도는 법으로 되어 있어요. 가로 40cm, 세로 30cm로 한 장씩 그려라. 40cm, 세로 30cm로 이렇게 그리게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 좌측 상단에 십자가 써 있어요? 예? 자, 요 십자가 요걸 밑으로 써니까 그냥 도각선. 요 십자가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이게 무슨 도라고 하냐면 색인도다 그래요. 무슨 도? 색인도. 요 인접도면이 어디가 있는 건지를 색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지금 가련동에 큰 게 있는데 우리 가련동 이게 전체 가련동이에요. 아까 도면은 가로 몇 센치를 그렸죠? 40. 세로 30cm로 이렇게 이제 그렸었죠. 맞죠? 그죠? 그럼 도면 보는 이제 1, 2, 3, 4, 5, 6, 7, 8, 9, 10, 뭐 11, 12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요 토지가 이제 가련동에 있는 몇 번째 토지일 수 있죠. 그죠? 그럼 요 도면 번호가 지금 몇 번이죠? 6번이죠. 좌측에는 몇 번 있고? 7번. 우측에는 5번. 밑에는 11번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요게 지금 도면의 색인도예요. 무슨 도? 색인도. 그럼 요 가운데 요게 지금 몇 번 써 있어요? 9번 써 있나요? 지금 90페이지. 그죠? 그럼 요 도면이 몇 번 도면이라는 거죠? 9번. 그럼 좌측은 몇 번 도면이 있을까요? 8번. 아래는 13번 도면이 그 마을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면이 어디가 있는지를 치르는 게 도면이 이제 색인도를 하고, 자, 그 우측에 소재지 나와 있죠. 그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인사동 있고, 자, 지적 도면에
자, 도면의 명칭이 임야도가 아니라 무슨 도라고 써 있나요? 지적도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이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한 지역은 요 지적도 오른쪽에 가로쳐 놓고 좌표라고 써 있죠. 맞아요? 예, 그렇게 써 있고 나서 자, 이 마을에는 이 도면이 지금 몇 장 있다 그 얘기예요. 20장 있어요. 자, 20장 중 제 9호 써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을에는 여기 지금 20장이다 그 얘기예요. 요게. 이 마을에는 이 도면이 몇 장? 20장인데 이 도면이 몇 번 도면이라고요? 9번 도면. 그래서 9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색인도에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 도면에는 저번에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 도면에 75제곱미터를 그대로 올려놓을 수 없어서 축소해서 올려놨잖아요. 그걸 우리 축척이라고 써 있죠. 축척이 얼마로 써 있어요, 거기? 그래, 500분의 1. 이렇게 경계점 잡혀놓고 시행적이 500분의 1이에요, 이렇게 축척이. 그러면 500분의 1 지역은, 보세요. 도면 1cm에 실제 땅의 거리가 몇 cm? 500cm. cm면 0 2개 지우면 미터라겠죠, 그죠? 100cm가 1m니까. 그럼 몇 미터? 5m가 등록돼 있어요. 자, 우리 처음에요. 이렇게. 아까요. 잠깐 볼게요. 자, 우리 지목을 등록할 때 무슨 천원만? 차장 천원만 차무자고 나머지 첫 글자 있었죠. 그죠? 시험에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축척이 500분의 1 지역에서 몇 분의 지역? 500분의 1에서 A 지점에 공과 B 지점에 장 사이에 도면상 거리가 3cm일 때 지목은 뭐고 실제 땅의 거리는 몇 미터냐 이렇게. 자, 공이 뭘까요? 공. 지목이 뭐예요? 공. 공장용지일까요? 공원일까요? 공원이겠지. 아까 공장용지는 장으로 돼 있다고 그랬지. 맞죠? 네, 장으로 돼 있죠. 이 장이 뭐예요? 장. 이게 공장용지지. 맞죠? 그러면 지금 몇 분의 몇이죠? 500분의 1 축척이죠. 그죠? 그러면 도면상 3cm라고 있잖아요. 그 0 2개 지으면 이게 미터라고 했죠. 그죠? 그럼 실제 지상 미터는 뭐예요? 5, 3, 15m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0 2개 지으면 미터잖아. 1cm가 몇 미터? 5m. 2cm는 10m. 3cm는 15m. 5, 3, 15. 그리고 축척은 길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면적 보세요. 잠깐 보세요. 면적은 가로 세로 곱한 게 면적이죠? 자, 축척이 500분의 지역에 가로 3cm, 세로 2cm 토지의 면적이 얼마인가? 여기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면적 얼마일까요? 각각 곱하면 돼. 뭘 힘들어. 곱하기는 할 수 알잖아요. 지금 우리 구구단을 했잖아요. 그죠? 5, 3, 15, 15m죠. 5, 2, 10, 세로는 10m지. 그럼 15m와 10m를 곱하면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150제곱미터 되겠죠. 맞아요? 네, 축척은 길이니까 0 2개 지고 각각 곱하면 되잖아. 길이니까. 그 가로 세로 곱하면 뭐가 나오고? 면적이죠. 축척은 길이거든요. 줄인 거. 할 수 있겠죠. 그죠? 0 2개 지표에서 면적이.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이 나와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도면에 그 땅에 이제 선들이 쭉쭉 그어져 있죠. 그죠? 있어요? 요걸 우리가 땅에 무슨 선이라고 그래요? 경계선. 근데 이 경계선을 그릴 때는 가느다란 0.1mm로 그리게 돼 있어요. 옆면에 한번 0.2mm로 그린다 이렇게 시험이 나왔었어요. 0. 몇 mm? 1mm로 이렇게 그리고 지금 도면 안에 여러분 지번과 지목이 있죠? 맞죠? 우리 아까 지목을 여러분 지목을 등록할 때 부호로 등록했어요. 정식 명칭으로. 도면에 부호 한 글자 정식 명칭 다 안 썼잖아. 근데 아까 무슨 천원만? 차장 천원만. 차장 천원만 차무차 썼잖아요. 맞아요? 차가 뭐였어요? 주차장. 장은 공자. 천은 하차. 원은 유원지. 요것만 두 번째고 나머지 다 첫 글자잖아.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도면에 여러분 우측에 이제 축척이 있었고요. 자, 거기 혹시 요 사이에 잠깐 보세요. 8 동그라미, 9 동그라미, 10 동그라미 이렇게 써 있어요? 찾았나? 혹시 그 도면에서 찾았어요? 예, 8 동그라미, 9 동그라미, 10 동그라미 이런 게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 측량할 때요. 측량 기술자들이 아무데나 가서 측량할까요? 측량 기준점 있을까요? 이 측량 기준점이 위치.
거기 가면 이게 나중에 도군점인데 그 측량 기준점의 위치가 박혀 있어요. 이게 측량 기준점의 위치거든요. 여기 이제 도면에 적혀 있고, 자, 하나만 더 보면 되는데, 두 가지 정도 더 보면 되는데, 보시면, 여기 지금 저 보세요. 7대 8대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요 위에 건물이 세워졌다 그 얘기잖아요. 아까 대지면. 그죠? 근데 여러분 잠깐 이거 기억나나요? 아까 우리가 땅을 분할해서 팔 때, 뭐해서 팔 때? 분할. 이렇게 지상에 건축물이 있었지. 그럼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분할해서는 팔아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도면에 이렇게 대지가 있을 때는 이 건물의 위치가 좌측 상단인지 우측 하단에 있는지 2004년부터 새로 만든 도면에는 이 건축물의 위치 표시가 이 도면에 등록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도면들이 그 전에 만들어진 도면이 이게 없어요, 지금. 그 그림이 없는 거예요. 건축물의 위치 표시가. 여기 지금 없고요.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거기 지금 경계점 여기 사이에 무슨 숫자들이 나와 있어요? 네? 제일 좌측 상단 보세요. 뭐 25m 10cm, 25m 10cm, 뭐 18m 이게 센치예요. 28cm 이렇게 있어요? 찾았어요? 뭐 25m 10cm 이렇게 써 있잖아요. 18m 18cm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여기 나중에 요 좌표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좌표에서 계산된 요 경계점 사이의 거리들이에요. 여기서 여기 거리가 요 센치다 이렇게 좌표로 계산돼. 그래서 이렇게 좌표에서 계산된 요 경계점 간의 거리. 지금 요게 어디에 지금 적혀 있는 거라고 했죠? 도면에. 어디에 적혀 있는 거라고요? 도면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에요. 요 내용들이. 그래서 여러분 다시 앞에 잠깐 가볼게요. 자, 앞에 페이지. 자, 3 가로 88쪽에 등록사항 있어요? 뭐와 뭐는 다 있었죠. 소재지와 10원 있었죠. 그죠? 아까 지목 부호로 있었잖아요. 예? 자, 동그라미 4번 경계선 있었죠. 0. 몇 mm로. 1mm. 여기 하나 써놓으면 좋아요. 0.1mm 이렇게. 경계선 부분은 0.1mm. 자, 그 다음에 5번에 지적도면에 무슨 도가 있다고요? 색인도 있었고, 오른쪽에 6번에 도면의 제목 지적도 써있고 축척 500분이 나와 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아까 도면의 한 장 크기 도각선 있었죠. 예? 그리고 8번에 보세요. 아까 25m 10cm 18m 뭐 18cm 기억나시죠? 거기에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사이에 뭐죠? 거리. 맞아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아까 8동그라미 9동그라미 10동그라미 기억해줘요? 거기 아까 측량 기준점의 위치라고 했었죠. 그죠? 마지막 하나. 아까 여러분, 요 7대 위에 건물이 어디 세워졌는지 건축물의 위치가 있었다고 했잖아. 지금 10번. 맞아요? 그래서 건축물의 위치가 있었다고 했죠. 그죠? 그럼 요게 지금 적혀 있는 게 뭐예요? 도면이에요. 도면. 지적도 임야도. 근데 여러분 도면은 매년 시험에 나와요. 등록사항 아닌 거. 100% 매년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저 보세요. 고 지적 공고에만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있는 거 아까 무슨 면개 했죠? 포천 막걸리 유명한 이동면 개 있었죠. 그죠? 아까 공유전명부에 있는 거 뭐한 지분? 고소한 지분. 대지권 등록부에 있는 이 고소한 지분에다가 뭐한 대비? 건전한 대비. 건전한 대비인데, 요 지적도 임야도에만 있는 게 있어요. 이건 뭐 CO 30까지 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 보면 우리 요 우측 상단에 여기도 있고, 우리 암기사항에 30번 있을 것 같은데, 그 전라도 말고 충청도 말고 경상도에 가면 어디에 가면? 경상도에 가면 깨깨커는 거위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경생도 거위 이렇게 암기하면 되거든요. 무슨 거위? 그렇죠. 경생도 거위 이렇게. 경이 뭐예요? 경이? 경계예요. 경계. 색은? 색인도. 도는? 네, 도면의 제목 및 도각선이에요. 거는 요거 기억나시죠?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요 거리요. 위는 아까 위치. 측량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의 위치.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전라도 경생도.
합격하는 경세 이런 거 있다 그냥 그렇게 기억만 했어요. 우리 지금 우리 언제까지 하면 돼요? 10월 30일까지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만 이렇게 도면에 요 사항들이 지금 적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첫 번째 이 도면에 등록된 사항 중에서 도면은 요거는 지금 다른 데로 없고 어디에만 있다 그 얘기는 거죠? 도면에. 근데 이 도면이 많이 나와서 제가 이제 도면에 없는 사항을 여러분 또 나중에 이제 기억하세요. 이게 시험이 나와서 지금 도면에는 요 한 필자 안에는 지번하고 뭐가 있죠? 지목이 있었죠. 아까 고유번호 19자리 넣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소유자 있나요, 없나요? 거기 소유자 안 나타나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면적은 토지대항에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제가 암기실 때 도면을 냄새 맡아봤더니 고소한 면이 없다 그래요. 무슨 면이? 고소한 면이 없다. 요 내용을 왜 제가 하냐면 오늘 문제가 아니다. 오늘 문제가 아니고 거기 그